이것저것 뭐 도메인 연장 결제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정배우. 그러니까요. 그것도 뉴커뉴스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저작권 침해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뭐 저한테 늙은이라고 하고 의신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비하 발언을 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책임만 지면 됩니다.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고향 가기 전에 평화 모드로 여러분들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썰은 자연스럽게 풀 거예요. 일단은 주옥순 백은종 사건, 주옥순 엄마 부대 엄마 방송인가요? 대표인데 저번에는 소녀상 앞에서 아베 총리님 죄송합니다 하고 망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망언을 했는데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참지를 못하고 정말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라는 것처럼 아니 전 영상을 보고 놀랬어요.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옥순이 표정이 아우 그냥 진짜 이 백은종 기자님의 이 그 기세는 이또 히로부미에게 이또 히로부미를 제거할 때 안중근 의사의 그런 그 의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전혀 두려움 없이 야! 그러니까 주옥순이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 결국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셔가지고 뭐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경찰 조사 받고 나왔다고 하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땅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조력자가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땅에서 감히 한국 사람의 국적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민족 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해체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반민족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는 북한에 팔아먹든 미국에 팔아먹든 일본에 팔아먹든 중국에 팔아먹든 러시아에 팔아먹든 우리 민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기망하고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있는 한 통과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게 되면 바로 통과시켜야 될 법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바가지, 그 평상 깔아놓는 것들 그냥 가 밟아버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민족 특별법 해서 어느 나라든 그게 상대가 어느 나라든 우리 민족과 국가를 부정하고 욕하고 다른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기소해서 저는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민족 특별법의 특징은 추방을 시켜야 된다. 그 나라로.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으로 보낸다든가 미국의 그 알래스카 황무지로 보낸다든가 그래서 진짜 그 나라가 좋으면 가라. 그 나라로.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반민족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축출을 해야 된다. 자, 철구 원정 도박 오늘 새벽에 새벽 한 5시경이었을 거예요. 4, 5시경인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인방계를 새로 고침을 했는데 철구 도박 사진이 뜬 거예요. 긴가민가 했어요. 옛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서 목격했다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 최초로 바로 캐치를 해서 단독 기사를 올렸죠. 바로 이제
저희 그 뉴코에 뜬 거 보고 여기저기 기자분들이 이제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예,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기자는 없었다. 그래서 새벽에 BJ 철구 군복무 중 해외 원정 도박 관련된 기사를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의혹들이나 새로운 것들 반증 증거가 나오는 거 보고 보완을 해가지고 예, 올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철구 원정 도박이 늦게 군복무 중 원정 도박이 늦게 뜬 편이에요. 원래는 새벽에 더 빨리 뜰 텐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뉴커에서 확실하게 못 받고 뉴커에서 기사화가 되니까 확신을 갖고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 커뮤니티의 역할이 그거예요. 무슨 뭐 화려하고 막 그런 것보다 총대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뉴커의 기사가 딱 뜨면 그래도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고나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다가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영상을 바로 보도 형식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식인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대박 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생방송 한 번 한 거 조회수에 못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뉴커뉴스 그때그때 그 사건 사고를 그때그때 녹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구가 필리핀 휴가 가서 카지노에 간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당시 BJ 서윤과 연인 관계인 우창범이 있었고 우창범의 측근에 따르면 8명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BJ 철구, BJ 서윤, 우창범까지 3명이기 때문에 이제 5명이 누구냐? 그래서 뭐 외질에도 거론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 5명이 이제 공개가 되면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개인 방송 쉬고 있는 김봉준은 자기가 인증을 했고 방송을 켜고 아니라고 출입국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현재 필리핀 여행을 간 BJ 최보미가 있고 최근에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BJ 아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자매를 사귀었다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아프리카 TV의 카사브랑카 네, BJ K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BJ들이 지금 그 다음에 친분이 있는 BJ들도 뭐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확인에 따라서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확인되면 이제 가시는 거죠. 블랙리스트. 네. 운영자가 필리핀 카지노 갔냐고 날 찾으러 오거든. 나는 필리핀 안 가고 베트남 여행 중이라고 전해라. 살생부죠, 살생부. 그래서 일단 BJ 철구, BJ 서윤, 우창범은 확정됐고 거의 확정됐고 나머지 5명, 네, 5명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일명 카또, 카또 영정을 부르는 카지노 로또 카또가 돼서 이제 하겠죠. 지금 아직도 철구는 필리핀에 있다고 해요. 네, 필리핀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마 군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계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주포는 뭔가요? 주포가 뭘까요? 예, 주포가 뭘까? 아니 주아님 주아 걸어놓으니까 운영자가 자꾸 와요. 예, 날 보러 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주아 여포 사건은 주포로 줄여서 할 테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
BJ 철구 군복무 중 원정 도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얄짤없다. 서수길이 어떻게 쉴드를 칠지 기대가 돼요. 저번에 감스트 남순 외질의 성희롱 논란도 3일 정지로 퉁쳤던 서수길이기 때문에 서수길과 정찬용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일명 서수길 쉴드로 철구, 남순, 세야, K, 커맨더 지코, 최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BJ들을 다 쉴드를 치고 수익에 도움되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진짜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서수길 대표는 사퇴하셔야 됩니다. 정찬용 대표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북 여교사 사건입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중학생 남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욕 나오시죠? 만약에 남자 교사가 여중생하고 만약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여성단체가 모두가 일어났을 겁니다. 전국의 여성단체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성단체는 어머니들이잖아요. 누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누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성단체 관계자분들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남성단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 남성단체가 제대로 된 남성단체가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성명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여중생이 남자 교사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이렇게 조용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지. 합의하에 했더라도 뭐 그런 정황이 있더라도. 근데 조용하잖아. 여성단체가 아무런 뭐 발표도 안 합니다. 여성단체의 자녀는 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도 있잖아요. 아직 성에 대한 그런 그 결정권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는 그 미성년자의 시기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여성단체가 침묵을 하고 있느냐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논란이 됐어야 되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해고가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파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녹색 의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남자 제자와 여교사가 이제 사랑에 빠진 건데 글쎄요. 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요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팩트체크 음악도 안 틀고 근저당도 안 부르고 오늘 부드럽게 하는 날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어떻게 제가 남성 인권단체를 만들어야 되나요? 네. 보수나 진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페미 반페미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남성을 대표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주화 여포 사건은 자료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포 쪽은 아닌데 시청자가 이렇게 뭐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영상이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충분한 좀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석은 이번에 또 도박 승리와 커플로 환치기해서 도박을 했다라는 금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10몇억이라고 하는데 환치기까지 해가지고 성 접대 뭐 이런 것부터 문제가 계속 됐었는데 근데 아직도 신기한 게 저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양현석이나
승리는 강제 수사가 안 돼요. YG가 아니라 RG 아닌가? 야, 우리 RG? 진짜 기적의 사나이. 예, 기적의 사나이. 양현석과 승리.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돼지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개돼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건드릴 수 없는, 뭐 손대지 말아야 될 그런 치외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이 많은데, 마약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너무 많은데 건드릴 수가 없는 치외법권이 아닌가. 자, 그 신태일과 윽튜브가 신태일이 자기 김윤태랑 42번째 계정 영정 먹은 게 윽튜브 때문이다. 윤서인하고 유튜브 관계자 만나면서 왜 신태일은 놔두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팩트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욕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윽튜브가 고소를 하네,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네. 무슨 돈이 많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뭐 신태일과 윽튜브의 싸움 볼만합니다. 정배우는 또 신태일 이용해서 영상 만들고 있고, 이 정배우에 대한 팩트 체크도 준비를 해서 조만간 뭐 뉴컷 뉴스로 올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우도 알릴 게 많아요. BJK 2천만 원 사건, 그 다음에 페미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노봉순 속옷 나눔 사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보에 따르면은 그 신태일이 만든 느금바 엔터테인먼트, 신태일 패밀리 자기가 소속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소속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고, 정배우는 거의 뭐 신태일 바락입니다. 뭐 그 보니까 뭐 30만 원인가 또 입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텐츠 제작 때문에 입금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태일이 100달라고 하니까 저번에 30 줬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배우와 신태일은 공생관계입니다. 신태일은 인터넷 방송에 거의 바닥인데, 그 신태일을 이용해서 컨텐츠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유튜버 정배우는 하루빨리 유튜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미 조작 사건 한 건으로, 그리고 BJK 그 2천만 원 사건으로 이미 퇴출이 됐어야 되는데, 클린 UCC에서 총대를 메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신태일, 김윤태, 승량이 그 패밀리들과 함께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때그때 달라져요? 나 달라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내가 달라진다고. 자, 그리고 조국 교수, 청와대 전 민정수석인데 조만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토착외구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대 출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은 다 판사 출신, 예? 검사 출신, 그런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잘 나가는 변호사 출신. 그래서 이제야말로, 지금 조국 교수가 사시 합격 못했다고 막 비아냥대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조국 교수가 사시 출신이 아니라는 게 이번 기회에 이 사법농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시로 안 엮였기 때문에. 사시로 엮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사시, 우리나라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게 사시입니다. 그 인맥들입니다. 물론 민변이나 인권변호사 해가지고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소수가. 근데 조국 교수가 사시 출신이 아니라는 게 저는 훨씬 더 그게 강점이고 이점이라고 보고, 조국 교수를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못하게 하려는 이 토착 외구들의 방해를 반드시 이겨내고, 뭐 그 교수가, 학자들이 정치하는 거를 뭐 금지하는 법을 뭐 자유한국당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개소리고, 지들도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서울대 교수부터 다 세웠습니다.
지랄하고 자꾸지 말라고. 지들도 교수 출신들 다 장관으로 총리로 다 해놓고는 뭔 개수작입니까? 지들은 해놓고는 문재인 정부는 하지 마라.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닌 사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BJ 열매와 마약 BJ 리스트 빨리 밝혀져야 됩니다. 최군 군 의혹 고발 8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광복절로. 그리고 윤수리 키스 사건도 같은 날 고발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소송 일정으로 연기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묘준은 얼마 전에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뭐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묘준이. 근데 뭔가 같이 훈련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의 바지를 내렸는데 엉덩이가 다 보인 거예요. 여자 선수들도 있는데. 그거를 쉬쉬하다가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 했는데 1년 자격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실력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걸 내려요? 어린이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하는 장난이고, 예전에 그 인성 마이너스 박명수 있잖아요. 박명수가 무한도전 촬영하는데 정준하 바지 내렸다가 올 노출이 됐잖아요. 그 스탭들이 여자들도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정준하가 충격받아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유재석이나 김태호 PD나, 왜냐하면 그건 트라우마거든요. 다 컸잖아. 성인인데 갑자기 바지를 내렸는데 다 노출이 돼버렸다. 그건 사회생활을 매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박명수가 반성했다고 하는데 그 나이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 이 쇼트트랙의 이 이묘준도 1년 정지가 아니라 이런 선수는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시켜야 되고 1년 정지시키고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난다? 그건 그 피해당한 선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복귀한다는 게.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인성을 가진 선수는 한 번의 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인성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장난을 하더라도 남자 선수나 뭐 두세 명이 있을 때 가고 여자 선수까지 다 함께 경기장에 있을 때 그러는 거하고는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피해 선수들은. 자, 부배 3개월 만에 복귀해서 막장 음성 도내를 받으면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2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여자랑 남자랑 다 있는데 본인의 빤스를 내렸어요. 바지를 내렸어요. 홀라당 까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자신 있으니까 한번 실험해 봅시다. 저분 데려다가 우리 저기 그 팬 모임할 때 실험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그 스폰지처럼 이번 실험은 바지를 내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 사람을 실험해봤습니다. 유신쇼 팬 모임에 남녀 30명이 왔습니다. 바지를 내려보겠습니다. 아마 엄청난 쪽팔림과 자괴감과 이런 게 들을걸요. 지가 당하면은 내로남불 지랄지랄할 거면서 다른 사람은 괜찮다? 나중에 한번 해봐요. 실험. 바지 내리기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성적 모욕을 당해도 희롱을 당해도 힘든데, 아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거의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 밥도 먹고 막 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치부가 공개됐는데 그게 괜찮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건 사고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구맥진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구명질을 제가 받으실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한테 계속 SOS를 해요. 하기는. 근데 도와준다고 하면 넘어가고 또 하니까
구맥진님 큰일 났습니다. 나는 지금 백상현 기자가 고소한 거 잘 대응하고 있는데, 대응했는데. 예, 구맥진님, 예, 여보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방송 중인데 통화 좀 가능하신가요? 예, 잠깐만요. 급하게. 저 구맥진님, 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검찰 저기 뭐야 검사실 알아내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네, 그 검사실 해가지고 자기가 경찰에서 제대로 그 조사를 못 받았다 증거가 네,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 조사 받겠다고 하면 검사가 기회를 줘요. 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기 그 목격자 있잖아요, 지미그램님. 근데 그 지미그님은 뭐 유신님을 공격하겠다 이런 말만 듣고 백상 기자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 그 카톡 내용 봤다는 건 못 봤다? 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하자 그러고 지미그램님이 본 거 그 녹취해서 하고 나서 네. 받으세요. 아니 왜 지금 그걸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그때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이 부천에서 조사 받았으면 네. 아니 거짓말 탐지기 그거 제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검사한테 나는 그 본대로 얘기했고 일부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지미그램님이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그 인터뷰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아니 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대응을 어떻게 했길래.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아까 보여준 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로 본 것 같은데요. 아 전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예. 경찰이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귀하의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기소 불구속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예요. 의견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대부분 그 당사자가 그 피고소인이 대응을 안 하면 확정이 돼 버려요. 금세. 그러니까 빨리 내일이라도 검사실 알아봐가지고 자기 조사 받고 싶다 하시지 않으면 진짜 벌금 많이 내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직 기자에 대해서 그랬다라고 분명히 그쪽에서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내가 그래서 부천으로 해서 변호사 상담해서 대응하자고 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기소가 된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대응 안 하면 검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대부분. 저희 구맥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올 거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더 나와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검사실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뭐 거짓말 탐지기 하고 자, 잘 들으세요. 일단 검사실이 어딘지 사건 번호로 알아보시고요. 네, 통화를 해서 수사관님한테 내가 경찰서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 네, 변호사 조력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번 받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할 것도 추가로 있다. 그리고 지미그램님이 그 증언 설 수 있는 부분을 녹음을 해주시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든 그 내용을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싶다. 본인은 본대로 얘기한 거다. 네.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나 잡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의견서 제출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조사 다시 받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요. 경찰 조사를 부인하고 제대로 자기가 조사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검찰에서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본인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가 들었다는 말을 안 믿고 그냥 벌금을 때려버린다고요? 자, 아니요. 본인이 했는데 그게 녹취록이나 뭔가 촬영해 놓은 게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미그램님 증인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미그램님이 증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신님 공격하겠다. 그것까지만 듣고 들어갔다고요, 지미그램님은? 예. 아니, 그 구맥진님이 이도명 사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 지미그램님이 옆에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얘기하는 중에 들어오거나 나갔어요? 대기하는 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곳에 지미그램님이 왔어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중간부터 들었죠. 그럼 중간은 뭐예요? 백 기자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예. 그냥 소송 관련된 자료 모아라 뭐 이런 쪽? 뭐 이도현 상님이 유신님을 뭐 공격하겠다, 방송 적자하겠다, 변호사 설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 일치를 하잖아요. 본인의 전체 진술 중에. 예. 그러면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이도명 사장과 전체 진술의 일치가 안 돼도 부분의 일치가 있으면 설득력이 있고 본인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에 내가 왜 부천에서 하라고 그랬냐면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되면 그 이도명 사장도 할 수 있어요. 백상현 기자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굳이 본인 고향에서 해가지고 이 사단을 낸 거예요. 이도명 사장도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군산까지 이도명 사장 오라고 하면 이도명 사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지. 내가 왜 그거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구맥진님한테 설명을 드렸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이도명 사장이 부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그 백상현 기자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는데 잘 대응했어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유신과 구맥진님의 차이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느껴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맥진님이 그때 수사 받을 때 익산경찰서에 군산경찰서예요. 익산이요. 익산경찰서면 그때 핵심이 뭐예요? 경찰 그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카톡 내용? 내가 보기에는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모욕은 안 했어요? 모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모욕은 될 확률이 높아요. 본인이 만약에 비아냥되거나 그거 얘기하는 거죠. 본인 발언한 거. 백상현 기자에 대해서. 아니 모욕은 없고 명예훼손만인 것 같은데. 본인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 거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검사 앞에서.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봐보니까 뭐 명예훼손만 있어요. 이거.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핵심 명예훼손 내용이. 입금 받았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네 그거 같은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금했다라는 거를 구맥진은 그 기자로 본인은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카톡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느꼈다라고 그때 얘기했던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도현 상님이 입금해버렸다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카톡 내용을 본인이 그걸 하면서 그 내용을 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인지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구맥진님, 그 관련된 서류, 관련된 뭐 이렇게 자료 정리, 내가 그때도 정리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는 거 경찰 조사에서 네. 백상현 기자가 본인한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내용을 기억하셔서 저한테 메일로나 카톡으로 보내주셔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하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면 이번에 대응 안 하면 본인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도 끌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기소 의견 떴다고 해도 검사가 무혐의 딱 떼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구맥진님, 예. 피고소인이 아무 대응도 안 하면 거의 네. 99.9% 기소해요. 약식 기소. 그럼 내가 한 말은 뭐 그냥 아무 소용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은 예.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얘기했듯이 수사관한테 얘기했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뭐 내가 그래서 대응하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사 상담하고 대응하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수사관한테 물어봐가지고 정리해서 그거에 맞는 증거자료 제시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마지막 기회니까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구맥진님. 맨날 내가 클린 UCC 대표로서 그래도 용기를 갖고 폭로를 자기 방송 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저번에도 그랬고 근데 본인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변호사님 상담까지 해드리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 기회고 이제 나오면 벌금 거의 확정이에요. 내가 보기엔 거의 99.9%예요. 대응 안 하면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요즘 인사이동 기간이라서 검사가 금방 처리해버려요. 이제 더 이상 방법 없고 울고 불고 뭐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잘못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그 브레이크부터 잡아야 되니까 내일 바로 검사실 알아봐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수사관님한테 조사 다시 받고 싶다. 경찰 조사가 잘못됐다. 라고 하세요. 시간 놓고 충분하게 시간 잡아서 날짜 잡아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아직 가능성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뭐 약식 기소로 벌금이 조금 나왔다고 해도 재판하면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차렷! 열중샷! 정신 차리시고 장난하지 마시고 아, 예.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슨 기부천사예요? 아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찰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핵심적으로 조사받았는지 정리하시고 예. 지미그램님한테 어떻게 자료 받을지 그 증언할지 체크하시고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본인 인생이에요. 그럼 지미근님한테 유신님한테 전화 걸라고. 예, 전화 걸라고 하세요. 차라리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면 나하고 인터뷰해서 그거 떠서 검찰한테 제출하면 돼요. 기자분하고 인터뷰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그럼 신뢰성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천에서 했으면은 그냥 처리될 거를 왜. 자, 내일 꼭 검사 사무실 해가지고 브레이크 하세요. 날짜는 최대한 여유 있게 달라고 하세요. 자료하고 증인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나도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고소했어요. 일간투데이 저작권 침해했다고. 뉴커에 자기 기사 링크 그 걸린 게시글 올라왔다고. 저 조사 그때 1시간 받았나? 왜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응?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가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한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기사 정정 한자도 안 바뀌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2,250만원 1원도 배상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 조소 말고
예? 무슨 뭐 다른 게 있다? 아무 내용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뭐냐? 내용 그 담은 게 그냥 간략하게 적은 거다. 아무 의미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대로 대응만 하면 될 거를 왜 저렇게 어리버리 대응해가지고 그러는 거냐고요. 천재가 아니라 자기가 확실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 최군이 기사 쓸 때 제가 커뮤니티에 있던 거 첨부했다고 그 출처 제가 안 밝혔다고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로 부천지청에서 무혐의 받았어요. 저 혼자 변호사도 없이. 근데 최군이 5대 로펌 바른 변호사 3명 이상 써가지고 항고했어요. 서울 고검 검사 수사관이 지멋대로 해가지고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수사 명령 내렸는데 수사도 안 하고는 그냥 기소해버렸어요. 약식 기소를 벌금 300만 원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죠. 1심에서 갑자기 남자 판사에서 여자 판사로 바뀌더니 다 기각해버리고 그대로 그냥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항소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일부 무혐의 나왔어요. 무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무죄가 나왔어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무죄가 나왔다고요. 지금 이제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다음 주에 판결 나오는데 저는 뭐 어떤 판결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사법부의 판결이니까 존중하고 다만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지금 최군이 내가 300만 원 인정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분의 2가 무죄 나왔어요. 3분의 2가. 거의 확률이 안 나온대요. 1심에서 유죄 나오면 항소심에서는 거의 유죄 나와요.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방송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 첨부 내용은 그대로 뭐 좀 더 뭐 취재를 했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죠. 저는 검사보다 더 많이 냈어요. 저의 의견서를. 검사는 대충 몇 장 냈는데 저는 10장 넘게 냈어요. 나름대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1심하고 항소심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았는데 상고심은 제가 다 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내가 뭐 그대로 항소심 결정대로 그대로 나오더라도 저는 뭐 최군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그럼 저는 3분의 2에 대해서 반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최근에 노래하는 코트랑 최군이 방송하면서 윽신하면서 욕하고 한 내용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갈 것이고 뭐 상대방이 우리나라 5대 로펌 바른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쓰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대한민국 같은 사법농단이나 수사농단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내가 소송에서 질 수도 있어요. 전투에서. 하지만 전쟁에선 절대 지지 않을 정신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노래 불러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차단됩니다. 맛동산 매니저분님 있나요? 우리 방송에서 강요하시면 안 돼요. 기브앤테이크도 아니면서 말이죠. 자,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에 갑니다. 가족 보러 가요. 그래서 이번 주 금토일은 휴방이고요.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오늘 후원이 많이 터지면 유튜브에 뭔가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죠. 기브앤테이크. 저희 방송에서는 후원을 구걸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장합니다. 자, 사자TV 유신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후원, 제보, 뉴커에서 활동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도가 아니에요. 권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땅 파서 서비스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사이트 운영도 하고 팟캐스트 서비스도 하고 다른 BJ들이 하지 않는 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방송한 거 5분씩 잘라가지고 광고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서비스하진 않아요. 저희는 팟캐스트까지 완벽하게 라디오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비스가 또 완벽하죠. 홈페이지 서비스가 아주
완벽합니다루. 유신님 고향 가서 가사 일하러 갑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번에도 어떤 음식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초복하고 중복 때는 제가 닭 삶아줬거든요. 한방 토종닭.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드려야 되나. 말복도 날짜 아니에요? 말복? 아 말복이야 또. 말복이야 말복이야. 야 어떻게 나는 고향 갈 때마다 초복 중복 말복이에요. 닭 삶아야 되겠네. 형을 위해서 또 닭을 삶아야 되겠네요. 아니 나는 고향 갈 때마다 무슨 초복 중복 말복이야. 그래서 일요일 날 닭을 삶고 금요일 날은 고기 먹어야죠. 고기 맛있는 그 찌개나 국에다가 어떤 찌개가 좋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원하게 조개탕도 괜찮을 것 같고 조개탕은 신선한 게 나오나? 시원하게 꽃게탕에다가 그 돼지고기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구워서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을 것 같고 닭게장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입속에 진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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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도 먹을 수 있나 내 입속에 진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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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진도닭 짱이랍니다. 이거 했더니 나보고 모욕죄로 고소한대요. 판매자분이. 아니 난 진도닭을 홍보해 준 건데 뭐 자료 채증해 가지고 뭐 고소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아니 닭 광고를 해줬는데 날 고소하겠대요. 내 마음에 진도닭 했다고. 아 말복이구나. 일요일 날은 토종닭에다가 맛있는 것도 해서 뭐래 먹지. 뭐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 곱창 전골을 한번 해볼까? 곱창 전골로. 8월 11일. 일요일이 말복이라 토종닭은 그때 하고. 소통을 아무나 그 채팅창 읽어주는 게 소통은 아니에요. 채팅창 읽어주는 게 소통은 아니고 제 후원금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열심히 하는 건데 누가 간섭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방송하고 받는 돈은 내 돈입니다. 내가 뭐 철구처럼 도박에 쓰지도 않고요. 사치에 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제가 알아서 사자TV를 위해 쓰든 어떻게 쓰든 그건 저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 그거 간섭하는 사람이 자기는 후원을 안 해요. 대부분 후원을 안 하고 간섭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 방송엔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희님과 함께 히릿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화이팅입니다.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저희 가족 휴가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예요. 평일날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름 가족 휴가는 형제들이 다 맞춰가지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때 휴가 잡았고 당나귀 당당당님이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고마워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2시 10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2시 10분까지 하고 이제 짐 싸고 동물들 케어하고 이제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돼서 바삐 또 하루를 보내야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안내글이 나가고 있어요. 사생활, 회사일, 소송일, 후원 수익 이거는 다 사생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 사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오늘 방제에 있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뭐 오늘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준비해야 되고, 방송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하고 원반이 와서 이거 녹화해서 원미경찰서에 추가 자료 제출한다고 갔네요. 내 방에 왔다고요? 내 방에 와서 뭘 캡처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뭘 캡처해서 간다는 거야? 국회경비대님, 뭔 소리예요? 뭘 캡처를 해요? 그 BJ 원반이 저 고소한 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맞고소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쇼 신청은 안 받아요. 지금 하는 방송 녹화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국회경비대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했는데요? 원반에 대해서. 쇼가 너무 심하네요. 자기 허위 사실도 조사도 안 받고 저분한테 왜 저러죠? 이 자료 추가 자료 부천원미 경찰서에 제출해야 돼. 아 저거 내가 왜 조사를 안 받아요? 날짜를 정했는데. 응? 날짜를 정해서 조사를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원반님. 네, 조사는 본인도 받아봐서 알잖아요. 네, 캡처, 알겠습니다. 캡처하고 녹화를 먼저 하고. 이 자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자료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캡처했고요. 시비 걸려고 온 거겠죠. 기자가 이런다고. 제출해서 얼마든지 내세요. 예, 마음이 다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안 받는다? 담당 형사님하고 만났어요. 그 다른 거 조사받으러 갔다가 제가 고소한 사건 했다가, 예, 그 김영방 씨가 고소한 사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수사관 분께서 그 날짜를 정했어요. 조사 일자를. 내가 무슨 조사를 안 받아요. 예. 조금 전에 전화하신 분하고 대화하면서 빨리 조사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고 참 별 모니터링을 다 하시네요. 아니, 그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담당 형사님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 남 걱정까지 내가 언급하기를 좀 기다리셨나 봐요. 예.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참 이렇게 건드려요 와서. 뭐 이렇게 좀 센 척을 하고 싶은가 보죠. 강한 척을. 하나도 안 강해 보여요. 혹시나 모르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영구 차단. 하여튼 뭐 저 도발하려고 온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것에 도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도발당할 사람이 아니라우. 자, 차단한 사람들 정리 좀 하고. 7월 여기까지 차단. 마음이 많이 급했나 봐요. 자,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형사들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조사받던 형사들은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지금 형사들은 다 뉴페이스들입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시고, 최근에 한 분, 예전에 다른 사건 조사했던 분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팀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구독자를 늘려야 하는데 왜 계속 차단하세요? 저는 그런 구독자 필요 없습니다. 어그로 끌어서, 어그로 끌어서 막 구독자만 늘리려고. 뭐 지금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살아야죠.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으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2시 10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뭐 저는 뭐 구독자든 조회수든 신경 안 써요.
남을 비판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아니,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 뭐가 있어요? 철구, 신태일, 뭐 이런 문제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정배우 보세요, 유튜버 정배우. 신태일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쉬워요, 구독자 늘리는 방법. 그런 어그로 끌고 이슈 되는 사람들하고 방송하고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수가. 근데 기자가 언론사 대표가 그런 거에 구독자 수나 그런 거에만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제대로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기본적인 그 비판 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에 대한 질문은 안 받고요. 정배우 고소한 거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갔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검사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정배우가 인정하고 사과했던 카톡 내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정도 검사실 확인해가지고요. 검사 사무실에다가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경찰로 수사지휘가 됐으면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이상한 글이 자꾸 채팅창에 올라온. 정배우 보고하는데 기사가 5일 전이고 올린 영상이 2일 전이더라고요. 뭔 얘기야? 기사가 5일 전이고 정배우고 저희가 개편했잖아요. 저희 뉴커 사이트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올라온 날짜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첫 줄에. 그러니까 이전 사이트에 정배우 기사가 떴고 새로 만든 사이트에 그 옮겼기 때문에 근데 그 옮긴 기사를 보시면 첫 단락에 그 기사가 올라간 날짜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철구가 복귀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도로공님 한 번만 송송님 언급하시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분들이나 후원자분들 언급하지 마세요. 이도명 사장하고 내가 절친이 아닌데 그건 버피 사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도명 사장하고 절친도 아닌데 그 사람 근황을 친하지도 않은데 고소한 사람을 근황을 어떻게 알아요? 개편한 사이트가 불편하시면 쓰지 마세요. 개편한 사이트가 불편하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아쉬울 거 없으니까 돈 들이고 노력 들여가지고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그 불편하시면 안 쓰시면 돼요. 안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안 쓴다고 해서. 뭐 돈 주고 쓰는 곳 사이트도 아닌데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불편하다고 그러시면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언론사 쓰세요.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7천여 개 되니까 다른 언론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다가 AS 하지 마시고 저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더는 할 수가 없어요. 더 하다간 내가 죽어요. 지금 인력과 지금 예산으로서는 지금 서비스 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다른 사이트로 가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대한언론사라서 아주 빠듯하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말 겨우겨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불특정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불가능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냥 좀 부족하고 그래도 보시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딴 데를 딴 데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불편하다. 한 달에 호스팅비만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거 벌려고 방송도 거의 못 쉬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사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좋은 말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듣는다. 꼭 독하게 말하면, 아우, 그렇게까지 시청자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로 사적인 질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운영비는 어디서 보세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도와주시게요? 도와주시게? 자, 불필요한 말 하시면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편하셨으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불편하시니까 서비스 이용하지 마시라고 영원히 밖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불편하다고. 아니, 내가 무슨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입법기관도 아니고 불편한데 어쩌란 얘기예요. 어? 아니, 그 개인 언론사 사이트가 불편한데 어쩌란 얘기예요,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아니, 유료 서비스인데 뭔가 서비스가 안 돼서 불편하면 모르겠는데 뭐 어쩌란 얘기예요. 개인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불편하면. 여기 다산 콜센터도 아니고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럼 네가 사이트를 만들어. 네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가 운영을 하세요. 나한테 와서 난리치지 마시고 본인이 사이트를 만들면 되잖아. 본인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운영을 하세요. 예전에 뭐 핵폭탄이 뭐 제대로 된 언론사를 운영하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했었잖아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뿐이에요.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신님은 블랙 처리하면 영구 제명인가요? 예, 차단입니다. 보석 미션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돈 아까워서 보석 미션 신청하겠어요. 자, 채팅창에서 시비 걸거나 싸우시면 안 됩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가. 채팅창에서 뉴페이스들만 많이 활동을 하시네요. 아, 배고파. 아까 낮에 밥을 좀 부실하게 먹었더니 배고프네요. 2시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있나? 마땅히 뭐 먹을 게. 유신님은 반일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 방식에 찬성하는, 예, 전 대찬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불매운동이잖아요. 일본 여행 안 가고. 그건 뭐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격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단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도 당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아주 적절하게, 뭐 주옥순 같은 사람이나 나경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자, 외모 지적하시면 지옥으로 가요. 패밀리 상품권으로 갑니다. 지옥 여행 가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밥을 낮에 2그릇을 시켰어요. 2그릇을 시켜서 김치찜을 시켰는데 가서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군내가 나더라고.
군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먹으면 이 정도 냄새는 안 나는데 고기를 오래된 걸 쓰는 건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배달했을 때 군내가 더 나더라고요. 고기가 오래된 건지 김치가 문제인 건지. 원래 그 김치찜에는 냄새 나면은 못 먹거든요. 고기에서나 김치에서 군내가 나면 요기요에다가 냉정하게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옥 자유이용권이 아니라 지옥 여행권, 패밀리 여행권. 자, 하여튼 뭐 철구는 끝났다고 봐야죠. 신테일 아웃, 철구 아웃. 이제 남순 남았어요. 남순, 커맨더 지코, 세아, 최군, 부배, 지노렌 버핏, 아프리카 TV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마약 BJ 리스트 공개되면 몇 명 또 아웃 될 거고, 영구 뭐 서수길 쉴드가 쉴드를 칠 수가 없겠죠. 리스트가 나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 진짜 안 간다. 어떡하면 좋냐. 앞에서 팩트 체크를 너무나 뭐라고 하지? 짧고 굵게 요약을 다 해버려 가지고 시간이 엄청 남았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코너 진행할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오늘 같이 이제 이상한 날이 있어요. 다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남는 날이 있어. 배도 고프고. 정배우도 팩트체크 한번 해야죠 또. 뉴커 뉴스를 하든 팩트체크를 하든.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하루 두 끼 먹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2대 백반집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 중요합니까? 지금 뭐 일본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 또 그 방위비 분담금 하고 있고, 예? 북한 그 미사일 발사체 발사에다가 러시아 중국 합동훈련하면서 독도 영공에 침범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 2대 백반집이 뭐 망하든 흥하든 지랄 생쇼를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거 걱정하고 있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2대 백반집이 어쩐네 저쩐네.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시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건 어떻게 보이지? 채팅창에는 안 보이는데? 채팅창이 좀 늦나? 백반집이 백반을 어떻게 하든 서비스가 그지 같아 안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굳이 뭘 왈가불가하고 난리야. 아, 그니까 뭐 2대 백반집을 우리가 갈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도태되고 망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가 어땠네 뭐가 어쩌네.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 그래서 2대까지 가서 백반 먹을 생각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왜 채팅이 잘 안 보이지? 채팅에 문제가 있나? 이게 안 열려. 백반은 우리의 양식이죠. 그렇군요. 새로 나왔나 봐요. 구론산 스파클링. 아우, 탄산이 들어가니까. 아, 실시간 채팅인데 그 종합 채팅에 좀 늦게 뜨네요. 자, 오늘은 2시 10분까지 방송을 하고요. 이번 주 금토일은 고향에 가서 휴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복귀를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피곤해 보일 것 같고, 다음 날부터 계속 풀 패키지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풀 패키지예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언론중재위원회 땡큐맨이 저한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땡큐맨 제가 고소한 거 소사경찰서 조사가 있고, 예, 아주 뭐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아주.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성단체 교육 있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루. 자, 그러하고요. 어디 갔다 와서 체금 당했지만 어떻게 당해요? 기존에 채팅하신 분들은 많이 없고 뉴페이스들이 많이 들어오셨어. 뉴페이스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방에서 오버하다가 큰일 나요. 하여튼 다음 주 일정도 꽉 차 있고, 이제 다음 주 보내면 그 다음 주엔 가족 휴가 있고, 갔다 오면 제주 특집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루. 많은 일이 있습니다류. 타 방송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일과가 바빠서. 처음 와서 모르는데 유시님은 그날의 방송의 포커스를 정하고 하시나요? 방제에 적혀 있잖아요. 뉴스 가기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녹방 보면서 버티고 있을게요. 얼마나 볼 게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뭐 버티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살면 되지 뭐. 요즘처럼 뭐 요즘 넷플릭스를 나는 볼 시간이 없어. 결제만 하고. 볼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넷플릭스도 있지, 푹TV도 있지, 티빙도 있지. 곧 있으면 푹TV하고 어디더라? 그 SK 짜증나. 그 푹TV하고 SK 쪽하고 합쳐져 가지고 웨이브인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티빙도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결제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 푹TV가 MBC, SBS, KBS 3사가 출자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저기 뭐야 CJ의 티빙도 합세하고 KT도 합세하고 LGU 플러스는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했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이나 디즈니 플러스나 해볼 만한데 일단은 푹TV하고 SK 쪽만 손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평상시에는 시리야 꺼져, 싫어, 부를 때나 나오라고, 시리야 꺼져. 시리야 사랑해. 갑자기 영어를 쓰네. 시리야 철구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시리야 너 고소할 거야. 자, 아무튼 그렇어요. 아니 평소에 거의 안 쓰니까 얘는. 자기야 꺼져.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앞으로 노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 연락 주세요. 남자로 바꿉시다. 왜 그러세요?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불이 아닙니다. 꺼질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저는 유신입니다. 인공지능 유신. 우리 진이는 싸가지가 없는 데가 뭔 소리야. 제가 그 왜 기가진이나 진이로 안 했냐면 자꾸 이렇게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방송을 지나가다 보면 근데 내가 방송 중에 그 표현을 쓸 리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로 해놨는데도 가끔 답변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인공지능이 많아서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아니었나? 구글 오케이 뭐였지? 안드로이드가 뭐였었죠? 오케이 구글 아니었나? 오늘 저녁에 감자탕 먹음. 감자탕 맛있는 집에서 하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자, 오늘 빅스비 안 하는데 설정 안 했나? 빅스비 오케이 구글 뭐 구글 어시스트 아 저번에 오케이 구글 하니까 나오던데. 빅스빅은 삼성이에요. 삼성 거 아니에요? 아 꺼놨구나. 아, 폰을 꺼놨어 어쩐지. 오케이 구글 크레이지 구글 아싸 구글 헐레벌떡 구글 삼성폰을 꺼놨는데 혼자 쇼하고 있어. 그랬었지요. 허허.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철구 도박 검색. 다음은 1차는 뉴스 기사입니다. 남자야. 오케이 구글 유신 좋아해? 유튜브에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딴소리를 하네. 오케이 구글 아빠가 어떤 호칭으로 불러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어시스턴트 나왔습니다. 뭐 사오정이구만. LG는 뭐야? LG 구글? 오 나왔어 진짜로. LG 구글 하니까 나왔는데?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오케이 두 개가 답변하겠는데? 기가진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폰이 세대예요. 폰이 업무용 폰은 아이폰 8 그리고 생방송용 폰은 삼성 S9이었나? 그 다음에 이제 녹화용 야외 녹화용은 LG 그 세 개인데 원래 LG 거는 누나가 쓰다가 이제 번호 안 쓴다고 번호만 남았던 거예요. 폰은 가져가시고 번호만 남았던 건데 번호도 가져가셨나? 하여튼 예, 비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게 됐고 장비에 투자를 이렇게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를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 형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갚을래? 내년 7월까지 열심히 벌어야 되죠. 내년 7월까지 열심히 벌어서 이사 갈 때 그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새로운 진짜 내 명의의 첫 번째 스튜디오인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서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 수조 꾸민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했었는데 내년 7월에 새로운 스튜디오 뉴 스튜디오에 여러분들과 함께 쉐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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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끼루
조명도 이쁘게 카페처럼 좀 꾸미고 싶은데 돈이 들어가겠죠. 저는 일단은 스튜디오를 카페처럼 꾸미고 싶어요. 복층이 있으니까 쉴 때는 복층에서 쉬고 1층은 카페로 카페처럼 꾸며가지고 그 뭐 게스트나 손님들이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뒤에다가 수조를 놓느냐 아니면 소파를 놓느냐, 소파 놓고 멋진 그림을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내가 더 이상 수조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수조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는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놓을 예정이에요. 그냥 거기에 걸터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은 암막. 제가 주로 오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암막으로 하고 싶고, 카페처럼 꾸미고 싶어요. 뭐 커튼도 이쁜 거 달 수는 있겠지만 뭐 아주 까만 암막 아닐 수도 있고 색깔이 좀 들어가서 햇볕만 가릴 수 있게끔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낮에 방송이 거의 힘들 정도로 빛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커튼 닫고 방송하면 되고, 에어컨은 냉난방이 다 되는,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또 시작하네요.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 벌어야 된다니까 또 시작을. 역시나 악플러 본능. 제가 그 새로운 그 스튜디오 오피스텔을 마련한 건 근저당입니다. 내 마음의 근저당.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구매한 그 오피스텔에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내년 7월에 그 전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저당. 네. 사무실에 근저당.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 노래로 다른 사람을 뭐 디스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근저당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전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나갈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벌어야죠. 내년 그 7월 전까지 6월 달까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해야죠. 나도 지금 작년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원금하고 이자 갚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내가 뭐 근저당 가지고 뭘 어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작년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갚고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놀린다는 게 말이 돼요? 예비 근저당인데. 그래서 하여튼 내년 6월 달까지 아주 미친 듯이 열심히 또 벌어야죠. 지킬 거 지키면서 열심히 벌어서 생존을. 쟤 왜 저래 또. 제가 상어 같은 애가 청소 물고기를 죽였어요. 지금 두 수조에다가 청소 물고기를 큰 걸 한 마리씩 사서 넣었는데 2마리 다 죽였어요. 웬만해서 청소 물고기는 안 죽이거든요. 얘들이 뼈가 단단해가지고 삼키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계속 저렇게 입으로 이빨이 없으니까 청소 물고기를 두 마리 다 싸나운. 자, 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국 찬성입니다. 기존의 새끼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욕은 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의 새끼들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조국이 그 사시에 연을 맺고 있는, 사법고시 연을 맺고 있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보다
사시에 끈이 없는 조국이 나은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때도 잘했고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누구야? 윤석열 검찰총장 딱 하고 나서 사퇴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 내년 총선에서 압승만 하면 토착외구 다 정리하고 확실하게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퇴임하는 전날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자세로 해야 돼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퇴임 전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그 적폐청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회농단을 응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의 사명이고, 다음 대통령은 좀 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철퇴를 내릴 때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율, 다음 대통령은 철퇴. 그래서 이 토착외구나 이런 존재들을 싸그리 쓸어버리는 그런 악역이 나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율,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그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하고, 다음 대통령은 토착 외구를 비롯해서 적폐 세력들의 맞박을 쪼개버리는, 쓸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카리스마와 법치, 원리 원칙에 따른 때로는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확실하게 쪼개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착 외구의 맞박은 4분의 3박작으로 쪼개줘야 되고, 자, 그러한 내용이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류류류.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독과 뉴커 채널 구독과 알림 체크, 좋아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2시 10분이 되면 아쉽지만 떠나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게 되는데, 고향에 갈 때는 항상 설레이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 있으면 고향 걱정, 가족 걱정. 이제 고향에 있으면 또 이 사자 TV 걱정. 걱정이 항상 넘치는 걱정 인형. 한 달에 2번씩 고향에 가는데도 너무나 아쉬워요. 자주 더 뵙고 싶고, 나중에 저희 사자 TV가 더 안정화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무리예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고, 자주 고향에 주말마다 내려가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주말마다 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가능한 이유를 만들어서 지금 2019년도의 효도란 가능한 한 이유를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을 자주 뵙는 것. 돈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다 좋지만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자주 얼굴을 뵙는 거. 제가 좀 아쉬운 게 목소리를 많이 못 드려요. 피곤한 목소리 들으면 또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자주 뵙는 게 효도다.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목소리 들려드리는 게 효도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나. 영상 통화를 예전에는 이제 아이폰 안 쓸 때는 영상 통화를 많이 했었거든요.